네, 인천 붉은 수돗물은 정수장을 바꿔 수돗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수도관에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수압을 높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성급하게 관로를 바꾼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어제 인천시가 발표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급하게 관로를 바꿨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역은 평소 공촌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촌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정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지하자 단수를 막기 위해 부근의 수산 정수장 물을 공촌 정수장으로 대체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배수를 해서 수도관로에 붙어있던 녹물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수압을 높이는 바람에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인천시의 무리한 관로 변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입니다. 상수도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관로를 바꿀 때 물을 빼는 밸브를 서서히 작동해서 유속 변화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관로를 변경하면서 밸브만 열었을 뿐 밸브 조작과 수압에 따라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원인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됩니다만 오늘이 벌써 20일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난 것이 원인입니다.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탁도계가 고장난 줄 모르고 수질은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정부 원인조사단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고 통보할 때까지 인천시는 열흘 이상 지나도록 고장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배수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낮은 지역에 있는 배수 지점을 확인해서 관로에 있는 물을 빼야 하는데 관망의 높낮이를 표시한 단면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 지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화전 위주로만 방류하는 바람에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됐습니다. 수질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은 마셔도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결론은 마시는 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정부 원인조사단의 필터 성분 분석 결과 착색을 일으키는 알루미늄, 망간 등이 일정 비율 검출됐지만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그런 물은 마셔도 되지만 바로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는 관로 노후화로 인한 물질이라기보다 관로 아래쪽에 물때 성분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빨래나 설거지 같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여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천시 교육청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기준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는 서구와 영종도, 강화군 내 15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수를 구입해서 급식을 만드는 학교가 118곳으로 가장 많고 급수차를 지원받아 배식하는 학교는 14곳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천에서 제기된 민원은 2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 정수장 정수사업소장을 오늘 직위해제했습니다. 인천시는 22일부터 배수 순서를 정해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늦어도 29일까지는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